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눈이 퉁퉁 부어 있던 적 있으십니까? 소변을 봐도 개운하지 않고 몸이 예전보다 쉽게 피곤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그런데 오늘은 그렇게 넘기시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몸에 좋다고 믿고 꿀을 매일 드시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만나 뵙다 보면 제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몸에 나쁜 건 하나도 안 했어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하고 오히려 몸에 좋다는 것만 챙겨 먹었어요. 그 말씀이 나오는 순간 사실 저는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왜냐하면 콩팥이 나빠진 분들 중 상당수가 바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72살 박영자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본인 몸은 늘 뒤로 미뤄두셨던 분입니다. 70이 넘어서야 이제는 나도 건강을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그때 선택하신 게 매일 아침 따뜻하게 타서 마시는 꿀물이었습니다. 옛날부터 꿀은 만병통치약이라고들 하잖아요. 누가 말리지도 않았고 주변에서도 다들 몸에 좋다고 하니까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몇 달쯤 지나면서 몸에서 아주 작은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눈꺼풀이 유난히 잘 붓고 신발을 신으면 발이 꽉 끼는 느낌이 들고 소변을 보고 나와도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옆구리 쪽이 아프다기보다는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 계속 따라다녔다고 하셨습니다. 이상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그렇듯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콩팥 수치가 눈에 띄게 나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어르신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선생님, 저는 정말 몸에 좋은 것만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렇게 된 건가요? 여러분, 콩팥이라는 장기는 참 무서운 장기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웬만큼 망가질 때까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래서 콩팥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릅니다. 정수기 필터를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필터가 조금씩 더러워져도 물은 계속 나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이죠. 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물이 탁해지거나 아예 멈춰버립니다. 그때 가서야 필터가 많이 망가졌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콩팥도 똑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빠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아주 천천히 지쳐갑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거의 눈치를 못 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꿀이 나쁘다고 말씀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꿀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어떤 습관으로 먹느냐에 따라 콩팥이 받는 부담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우리가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같이 반복하는 조합들입니다. 부엌 어딘가에 늘 있고 누가 봐도 몸에 좋아 보이는 것들인데 콩팥 입장에서는 매일 조금씩 부담이 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멀리 있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마 이 중 몇 가지는 여러분도 이미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콩팥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그 흔한 조합들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조합은 많은 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매일 하고 있는 조합입니다. 꿀물에 레몬을 넣어 드시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에 꿀 한 숟갈, 거기에 레몬즙 몇 방울. 몸이 확 깨는 느낌도 들고 속도 개운해지는 것 같아서 이걸 건강 루틴처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콩팥 입장에서 보면 이 조합은 생각보다 부담이 큽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한 과일입니다. 산성 음식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매일 반복될 때입니다. 콩팥은 몸속의 산과 염기 균형을 맞추는 역할도 합니다. 산성 성분이 계속 들어오면 그걸 중화시키느라 콩팥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버텨냅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서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쌓이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꿀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꿀은 자연식품이지만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편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오르면 그걸 처리하기 위해 콩팥의 역과 부담도 함께 늘어납니다. 즉, 꿀과 레몬을 함께 게다가 공복에 매일같이 드시는 습관은 콩팥에게는 아침부터 야근을 시키는 셈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살 김정수 어르신도 바로 이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10년 넘게 아침마다 꿀, 레몬, 물을 드셨다고 하셨습니다. 속이 편해지는 느낌이 들어서 몸에 좋은 줄로만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가 애매하게 경계선으로 나오기 시작했고 본인은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계셨습니다. 그 상태가 몇 년 이어진 뒤에 부종과 피로가 한꺼번에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정말 많이들 하시는 조합입니다. 꿀과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침이나 간식으로 꿀을 살짝 찍어서 아몬드나 호두를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견과류는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견과류는 칼륨과 인이 많은 식품입니다. 이 성분들은 콩팥이 약해질수록 배출이 어려워지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꿀까지 더해지면 에너지 밀도가 한 번에 올라갑니다. 몸은 에너지를 처리하느라 바빠지고 콩팥은 노폐물 역과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하루 한 번이 아니라 조금씩 자주 드시는 경우 부담은 누적됩니다. 세 번째 조합은 많은 분들이 전혀 문제의식 없이 드시는 조합입니다. 꿀과 한약재, 특히 대추, 인삼, 생강을 함께 달여 드시는 경우입니다. 이 조합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기운을 보충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력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시니어분들이 많이 선택하십니다. 하지만 한약재 성분은 콩팥과 간에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꿀과 함께 장기간 복용할 때 콩팥에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정확한 용량 없이 매일같이 드시는 경우입니다. 약은 약입니다. 자연에서 왔다고 해서 몸에 부담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꿀은 도대체 언제 먹어야 하나요? 아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끊는 게 아니라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같은 꿀이라도 콩팥을 덜 힘들게 하는 먹는 타이밍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꿀을 끊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콩팥이 예전 같지 않을 때는 먹는 방식만 바꿔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꿀은 공복에 먹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꿀부터 들어가면 몸은 당을 빠르게 흡수합니다. 그 과정에서 콩팥은 갑자기 늘어난 혈당과 노폐물 처리 부담을 한꺼번에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타이밍은 식사 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밥을 어느 정도 드신 뒤 혈당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소량으로 섭취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입가심처럼 티스푼 반 정도를 따뜻한 채 풀어 드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 흡수가 훨씬 완만해지고 콩팥이 받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원칙은 물에 타서 마실 때의 온도입니다. 아주 뜨거운 물은 피하셔야 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주고 흡수를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 정도가 적당합니다.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온도가 콩팥에도 가장 무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양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십니다. 자연식품이니까 괜찮겠지 하면서 숟가락으로 푹 퍼드시는 경우입니다. 꿀은 약이 아닙니다. 양이 늘어나면 그 순간부터는 당 덩어리로 작용합니다. 하루 기준으로 보면 티스푼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몸에 좋은 효과보다 부담이 먼저 쌓일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70살 이재훈 어르신은 이 원칙만 지키셨습니다. 꿀을 끊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 공복에 먹던 습관을 버리고 점심 식사 후에 채 소량으로만 드셨습니다. 3달 뒤에 검사했을 때 콩팥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더 나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콩팥 관리에서는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큰 성공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합니다. 꿀을 먹는 날과 먹지 않는 날을 구분하는 습관입니다. 매일 똑같이 먹는 것보다 하루 걸러 하루 또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로 리듬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콩팥도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음식은 매일 먹을수록 좋은 게 아니라 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먹을 때 진짜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이 방식으로 바꿔야겠다고 느끼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영상 끝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꿀을 먹어도 오히려 도움이 되는 분들과 조심해야 할 신호들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꿀을 먹어도 되는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은 줄여야 하는 상태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콩팥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몸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좋다고 먹던 음식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신호입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꺼풀이 잘 붓는 분들 계시죠? 전날 짠 걸 안 먹었는데도 눈이 잘 안 떠질 정도로 붓는다면 콩팥의 여과 기능이 예전 같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당이 많은 음식이나 꿀을 계속 드시면 콩팥은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입니다. 소변색이 유난히 진해졌거나 거품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잠깐 거품이 생기는 건 괜찮지만 계속 떠 있거나 매일 반복된다면 단백질이 새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때 꿀을 물에 타서 자주 마시면 콩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몸이 쉽게 피곤해지는 경우입니다. 예전엔 괜찮았던 일인데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기운이 쭉 빠진다, 다리가 무겁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면 콩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 중에서 꿀물을 습관처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섭취 빈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신호가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예전보다 밤에 2번, 3번 깨신다면 콩팥이 낮 동안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기 전에 꿀차나 꿀물을 드시는 건 콩팥에게 야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회복할 시간을 아예 빼앗는 셈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발목이나 종아리가 저녁이 되면 묵직하게 붓는 경우입니다. 아침엔 괜찮은데 저녁만 되면 신발이 답답하다면 체내 수분 조절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 중에서 2가지 이상이 지금 내 얘기 같다 싶으시면 꿀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양을 줄이고 먹는 시간을 바꾸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아직 괜찮다고 들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콩팥 수치는 상당히 나빠진 뒤에야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지금 알아차리는 사람이 나중에 투석을 피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내 얘기 같다 느끼신 분들은 댓글에 나도 해당 이렇게 짧게만 남겨주세요.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댓글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반대로 꿀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조건과 함께 먹으면 좋은 조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꿀이 모두에게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누가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먼저 꿀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소변에 거품이 거의 없고 아침 부종이 심하지 않고 밤에 화장실을 한 번 이하로 가는 분들, 그리고 혈압과 혈당이 비교적 안정적인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꿀을 완전히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을 지키셔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하루 한 번 티스푼 반에서 1스푼 이내입니다. 더 많이 드시는 순간 보약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식사 후입니다. 공복은 피하시고 밥을 드신 뒤 몸이 안정된 상태에서 차나 물에 풀어 드십시오. 세 번째 조건은 연속으로 매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이틀 먹었다면 하루는 쉬어주세요. 콩팥도 쉬는 날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꿀은 언제 가장 좋습니까?
정답은 몸이 가장 덜 바쁠 때입니다. 점심 식사 후 또는 오후 늦지 않은 시간입니다. 잠들기 전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눈이 자주 붓고 소변 거품이 많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간다면 지금은 꿀을 줄이셔야 합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고 식사 후 소량으로 간헐적으로만 드신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은 몸 상태에 맞을 때만 약이 됩니다. 남의 몸에 좋다는 말은 내 몸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신호를 알아차리고 조금만 조절해도 충분히 오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내 얘기 같았다면 댓글에 조절 이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몸을 챙기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 한 분이라도 떠올리게 했다면 공유해 주십시오. 그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콩팥이 약한 분들이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의외의 건강식 조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